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입니다. 영란 선생님은 어디 가셨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김영란 선생님을 대신해서 게스트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각각 새로운 게스트분들을 모셔서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 2부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5월은 12달 중 가장 날씨가 좋은 달로 꼽히는데요. 인간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도 청년이라는 시기가 인생에서 꽃을 피우기에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12화 1부 특별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청년마음건강센터 박경진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청년마음건강센터 팀장 박경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건강 팟캐스트 구구절절에 저희 세종청년마음건강센터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번 청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청년마음건강센터 팀장님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오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청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청년마음건강센터 팀장님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네,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요, 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에 대해 몽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하나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는 저희 센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센터에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상담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증을 앓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청년을 등록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면서 치료 유지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청년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는 상담을 전화로 접수를 받고 있죠. 네, 언제든지 저희 센터로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세요. 안내해 주실 겁니다. 혹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면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상담이랑 치료비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상담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가진 19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등록 기준에 대해 해당하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 불안이나 우울 이런 기분장애가 될 수 있고요. 조기정신증 등 5년 이내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주소지가 있으시다면 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청년분들은 상담하시면서 다른 연령대와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상담 방향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분들에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상담을 좀 이끌어 나가시는 편이신가요? 한 단어로 말하자면 회복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모든 치료가 종료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필요한 치료를 유지하지만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저희는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센터 사업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세종시만의 특성을 담은 청년 마음건강 교육 프로그램인 내일도 심플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내일도 심플은 저희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체 제작했어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세종시 청년 정신건강 현황을 제시하고 청년기 주요 질환과 치료, 그리고 마음건강 자가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청년 유관기관 이용자나 대학생,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되도록 많은 청년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정신건강 문제는 대부분 청년기에 시작이 돼요.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해도 내 주위 친구나 동료가 아플 수 있고 또 내가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뭐 요즘에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정신증 같은 경우에는 네. 더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 내일도 심플이라는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맞는가 접목시키는 부분과 정말 내가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뭔가 병원 진료를 보거나 상담을 하는 게 사실 꽤 많이 어려워요. 최근에는 저희가 대학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참여해주신 대학생 중에서는 현재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정신과적 증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하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이 다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서 본인이 현재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질병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해주기도 했던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친구는 대학생인데 꽤 오래전부터 틱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병원을 가지 못하고 이제 이 틱 증상 때문에 대인관계도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했던 친구인데요. 저희와 함께 병원도 가고요. 현재 치료비 지원이나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청년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혼자서는 용기 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저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또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작년에 진행했던 그 비움 러닝 프로그램이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세종시 청년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프로그램이죠. 맞아요. 저희 센터에서는 질병 초기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증상관리, 가족중재, 인지행동치료, 신체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신체운동 프로그램으로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러닝이 꾸준히 인기 있는 운동이어가지고 이제 청년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저도 사실 작년에 러닝을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 러닝이 기분 전환도 되고 해서 이 정신건강이랑도 참 연결이 있는 운동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참여했던 분들의 소감은 어땠었나요? 네, 작년 러닝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센터 등록했던 청년들도 참여를 해주셨지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운동이 주는 정서적 환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살이 찌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까 유리 선생님께서 인기가 있어서 이제 해보셨다고 했는데 맞아요. 러닝크루 활동을 지금도 많이 하시죠. 네. 마음이 아픈 우리 청년들은 다른 친구들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도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러닝을 통해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유행하는 운동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도 혹시 이 비움 러닝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올해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작년보다는 더 확대 운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는 더 추가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여가 프로그램과 좀 전에 이야기했던 러닝 프로그램, 그리고 그룹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가족 중재 프로그램 등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청년센터에서 가장 이제 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세종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 비움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공간이 진짜 정말 이쁘게 꾸며져 있어요. 팀장님, 비움 네. 카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휴식 공간 비움은 세종시 모든 청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입니다. 저희 정신건강센터라 하면 다가가기 어려운 기관의 느낌이 있는데요. 비움에 오시면 커피나 그리고 다양한 도서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공간 대여도 가능하니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썼습니다. 맞아요. 그 신경 쓴 티가 정말 많이 나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받고 계시죠? 네, 일단 개인별 예약은 최대 3명까지 그리고 8명 이하 그룹을 받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공간도 정말 이쁘고 책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어서 쉼이 필요한 청년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혜택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청년들에게만 이용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성인 전체가 아니라 굳이 왜 청년들만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우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전 세계 주기별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 센터가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왜 청년만 이렇게 따로 정신건강 서비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청년 마음건강 서비스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중 많이 알고 있는 조현병은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주로 시작이 됩니다. 조현병을 포함한 만성정신질환의 75%는 25세 이전에 발병을 하고 악화되면서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조현병은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의 의지나 감정, 행동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환이고요.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청년 시기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성과 조기 발견, 개입이 매우 중요해요. 혹시 조기정신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선생님? 네, 정신증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에 초기 단계를 의미하죠. 네, 맞습니다. 조기정신증은 경미한 변화가 시작되는 정신병적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발병 후 진단을 받은 초기 3에서 5년까지를 포함해서 정의하는데요. 이런 정신증은 재발과 악화를 거듭하는 질병입니다. 이런 정신증이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조현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병 전 시기인 정후기와 정신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평가와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기정신증의 개념을 많이 강조합니다. 네. 저희가 많이 이제 그동안 언급을 했었는데 네.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질환 또한 초기에 빠르게 진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청년 시기는 중증 정신질환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적기에 정신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의 정신의학적 치료에 대한 접근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미치료율은 해외에 비해 2배 이상 높고요. 조기 발견이 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되는 경향도 매우 강합니다. 네. 또 치료가 빨라야 그 예후가 좋다는 거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네. 많이 언급하기도 했었어가지고요. 네.
치료가 되지 않은 기간, 즉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부터 첫 진료를 보기까지의 시기를 정신증 및 치료 기간, 우리는 DUP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DUP가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고요. 치료 반응도 저하되면서 경과가 좋지 않고 회복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매우 늦은 편이에요. DUP가 거의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사업의 핵심은 이 조기정신증 시기에 DUP를 단축하고 집중적인 중재, 즉 효과적인 항정신병 약물 치료와 저희가 하고 있는 정신사회적 중재를 통해 회복을 돕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정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질환은 편견이 많이 해소되고는 있지만 정신증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지시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청년 시기에 내 마음을 잘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그래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역할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누구나 기질적인, 유전적인 또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크고 작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에 집중하기보다 앞으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어떤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 분명히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질병으로 인해 잠시 일상을 멈추게 되었지만 치료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을 다시 하는 친구도 있고 계획이 바뀐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잘 살아가고 있고요. 하루하루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정답은 내가 선택한 치료와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노력에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원이나 사람들 가운데 나를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노력들이 정답이었다고 말하는 날이 반드시 꼭 올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 세종청년마음건강센터가 청년 정신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경진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2부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저희 2부에서는 또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시고서 또 책 얘기를 이어나가 볼 건데요. 1부 끝곡 듣고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우의 젊은 나의 책갈피 듣고 오실게요.